반갑습니다. 닥터성의 사장만세. 자, 이번 영상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부부간 금전거래, 증여세 내야 할까 말까. 자, 부부간 금전거래를 했을 경우에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과연 부부간 금전거래에 대해서 자, 증여세를 내야 할지 아니면 말아야 될지, 자,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총 10회에 걸쳐서 6억 원을 송금했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과세관청에서 이 내용을 확인을 했어요. 통장에 이제 아내 명의로 6억 원이 들어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송금한 것도 확인을 했어요. 자, 이랬을 때 증여세를 내야 할까 말까. 그리고 직전 10년간 증여는 없는 것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즉 남편이 이 아내에게 직전 10년간 증여를 한 적이 없다. 자, 이렇게 가정을 하면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증여 공제가 배우자 간에는 6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전 10년간 증여 공제가 없기 때문에 이 6억 원은 이제 당연히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질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10회에 걸쳐서 10억 원을 송금을 했어요. 그러면 자, 이런 경우에 이제 과세관청에서 송금한 걸 확인했고, 그 다음에 배우자 통장에 그 돈이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증여공제 6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4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될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의구심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도 직전 10년간 증여가 없는 것으로 가정을 하게 되면, 자, 6억 원을 제외한 4억 원에 대해서 증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제 말은 이제 증여 목적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당연히 이제 증여세가 부과가 되는 거고요. 자, 증여 목적이 없다라고 볼 경우에는 당연히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대법원 판례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2015년 9월 10일 이제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사실관계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남편은 2006년도 3월 9일부터 2008년도 10월 31일까지 이 급여 합계 약 13억 원을 이제 아내의 계좌에 입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세관청에서 다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과세관청은 2012년 5월 1일에 이제 이 금전을 증여로 추정을 해서 증여세 과세 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황당하겠죠. 그래서 아내는 이제 증여세 과세 처분 이제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과연 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심과 2심에서는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어요. 1심과 2심에서는 어떤 이유를 들었냐면 이게 증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원고가 입증하도록 했어요. 원고. 즉 아내가 입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에 이게 이제 증여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증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과세관청에 이제 처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해당 금전을 증여 목적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증여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세관청이 입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납세자가 승소를 한 거죠. 이제 매우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라고 이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이제 어떤 이제 논리를 내세웠는지 그 논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부부는 자, 경제생활 공동체라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생활 공동체.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부 사이의 금전은 매우 다양한 목적을 위해 지급될 수 있다. 즉, 아내 통장에 돈을 입금을 했지만 이게 경제 공동체라는 점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이제 입금이 됐을 수도 있다.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 간의 금전 지급을 증여 목적으로 지급됐다고 그냥 추정해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이렇게 논리를 내세워서
어떻게 또 얘기를 했냐면, 자,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러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일단 증여세가 부과가 되려면 부부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뭐 너무 당연한 거죠. 아까의 경우에는 금전거래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요건이 이제 갖춰지지 않은 겁니다. 자, 증여 목적이 있었다라는 점을 납세자가 아니고 과세관청이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논리로 인해서 이제 납세자의 이제 승소를 한 겁니다. 납세자가 승소를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교훈을 좀 얻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현실에서 이제 흔히 발생되고 있는 이제 부부 사이의 자금 이동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죠. 이것은 아주 다양하게 판단될 수가 있어요.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게 이제 증여 목적이 있으면 이제 증여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암묵적인 이제 금전 소비 대차로 볼 수도 있어요. 암묵적인 또 금전 소비 대차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부 공동 재산의 단순한 이동으로 볼 수가 있죠. 자, 아까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세 번째 관계로 본 거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 자식 간에는 거의 대부분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말고, 자, 부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 이런 어떤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여 목적이 있으면 정확하게 증여 신고를 하고, 돈이 갑자기 필요해서 돈을 꾸는 거면 이제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쓰고 거기에 걸맞는 이제 이자 지급도 하고, 또 필요하면은 이제 확정 일자나 이런 걸 받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증을 받아둘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부 공동 재산으로 단순히 이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 맞게 어떤 조치를 취해 놓을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배우자 명의로 이제 재산이 현금이 이동이 됐으면 또 그 돈을 가지고 어떤 부동산을 구입을 했으면 이제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뭐든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부부간에 이제 현금 이동이 있으면 거기에 걸맞는 조치를 명확하게 해놓는 게 논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분들하고 공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